퇴근길이었습니다. 인파 속에서 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졌죠. 주변 사람들은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과감하게 택시를 잡았어요. 응급실로 이송했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오늘은 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심장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119가 늦어지면 생기는 차이도 함께 다룰게요. 마지막에는 집에서 바로 써먹는 1분 체크리스트도 드립니다. 국제보고를 보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예요. 2022년 한 해에만 약 198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85%를 차지하죠. 세계보건기구 자료입니다. 숫자가 실감나지 않으시나요? 우리 주변 이야기입니다. 저도 겪었어요. 가족 중 한 분이 심장 신호를 초기에 놓쳤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 전체의 시간표가 바뀌었죠. 병원 왕래가 일상이 됐어요. 약 복용 시간을 놓칠까봐 알람을 3개씩 맞췄습니다. 퇴근길에도 항상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슴이 뻐근할 때 그냥 넘기시나요? 숨이 찰 때 나이 탓이라고 하시나요? 식은땀이 날 때 날씨 탓으로 돌리시나요? 작은 신호들이 쌓입니다. 그게 큰 위기로 터지죠.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내요. 우리가 못 알아차릴 뿐이죠. 가슴 중앙을 짓누르는 느낌,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 이유 없이 쏟아지는 식은땀, 갑자기 오는 호흡곤란과 메스꺼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어지럼증. 이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으세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먹기도 합니다. 새벽이나 주말이라 병원 가기 미안해서 참기도 해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심근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골든타임은 2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해요.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걸 막아야 하죠. 30분만 늦어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담았어요. 끝까지 보시면 119를 언제 불러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심장 체크 방법도 알게 되죠. 가족을 위한 응급카드 만드는 법도 배우실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시작합니다. 심장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10분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걸으세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요. 계단도 좋습니다. 무릎이 괜찮다면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물 한 컵 마시고요. 혈압과 맥박을 재서 기록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국제 자료를 보면 허혈성 심장 질환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죠. 예방 루틴이 생존에 직결된다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10분 박자 걷기입니다. 원리가 뭘까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장 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혈액순환의 균형을 맞춰줘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단련시키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지를 7분 걸으세요. 그 다음 계단을 3분 올라가면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평지로 10분 채우셔도 돼요. 주 5회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 없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걷다가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나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나요? 어지러움이 오나요? 그럼 즉시 멈추세요. 주저없이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참으면 안 돼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4주 후면 달라져요. 쉴 때 맥박이 안정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참이 줄어들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두 번째 루틴은 1분 혈압 맥박 로그입니다. 왜 기록해야 할까요? 평소 내 몸의 기준값을 알아야 이상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오른 혈압을 알 수 있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이내에 재세요. 의자에 앉아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면 됩니다. 혈압과 맥박을 노트에 적으세요. 스마트폰 앱을 써도 좋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커프 위치가 중요해요. 상완 부위에 정확히 감아야 합니다. 자세도 고정하세요.
매번 같은 조건에서 재와 비교가 가능하죠.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맥박이 증가하거나 불규칙해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병원에 빨리 연결되죠. 의사 선생님께 평소 기록을 보여드리면 진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심근경색을 조기에 발견했어요. 평소 맥박이 분당 70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110회로 뛰었죠. 불규칙하기까지 했어요. 바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전에 발견했죠. 세 번째 루틴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 한 컵이 뭐가 대수냐고요. 혈액 점도에 영향을 줍니다. 진한 혈액은 혈관을 막기 쉬워요.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찬물은 피하시고요. 하루 중 틈틈이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이 세 가지 루틴을 4주만 지켜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내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안도감이 생기죠. 퇴근길엔 구급차보다 택시가 빠르다는 말 들어보셨죠? 교통체증 때문에 119보다 직접 가는 게 낫다고들 해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응급의료 서비스 119는 단순히 이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준비시키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료가 시작돼요. 치료 시작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실제 국내 보고를 보면 119를 이용했을 때 시간이 단축됐어요. 예우도 개선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죠. 택시로 간 경우와 비교하면 생존율에서 차이가 났어요.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했는데도 5분 내에 호전이 없어요. 그럼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대한심근경색학회 권고사항이에요.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괜히 부른 거면 어쩌나 싶죠. 민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119는 이런 상황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 번째 팁을 알려드립니다. 말 119, 지도 3단계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말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119는 전화를 거는 거죠. 지도는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원리를 설명합니다. 신속한 이송과 병원 준비가 핵심이에요. 병원에서는 카테터실을 미리 대기시킵니다. 도착과 동시에 치료가 시작되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큰 소리로 도움을 외치세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 다음 119에 전화합니다. 스피커폰으로 켜세요. 손이 자유로워야 하죠. 마지막으로 현재 위치를 정확히 말합니다. 건물명과 진입 경로까지 알려주세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본인이 운전하면 안 됩니다. 혼자 이동하는 것도 금지예요. 이동 중에 기절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효과는 명확합니다. 골든타임 내에 재관류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막힌 혈관을 빨리 뚫을 수 있죠.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한 분이 퇴근길에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처음엔 참았죠. 5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현장에서 심전도를 찍었어요. 병원에 미리 연락이 갔죠. 도착하자마자 카테터실로 직행했습니다. 30분 만에 혈관을 뚫었어요. 만약 택시로 갔다면 응급실 대기부터 했을 겁니다. 119는 단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응급실이에요. 구급대원은 훈련받은 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처치를 다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해도 119는 다릅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우선 통행을 해요. 일반 차량보다 빠르게 움직이죠. 무엇보다 이동 중에도 치료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의심되면 바로 부르는 겁니다. 과잉 신고는 없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모두가 휴대폰만 들고 서 있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죠. 이게 방관자 효과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책임 분산이에요. 사람이 많을수록 개개인의 책임감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싶죠. 결국 아무도 안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 옆을 그냥 지나가는 영상들이요.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쩌나 싶죠. 법적 책임을 물을까봐 두렵기도 해요. 혹시 상태가 악화되면 내 탓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선의 응급조치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119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119에 전화하죠.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요.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국내 소방 안내를 보면 의식과 호흡이 없을 때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고합니다. 2명이면 30대 2의 비율로 하세요. 혼자면 가슴 압박만 해도 됩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로 강하고 빠르게 누르는 겁니다. 네 번째 팁입니다. 손만으로 하는 심폐소생술이에요. 현장용이죠.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가슴 압박은 뇌와 심장으로 최소한의 혈류를 유지해줘요. 심장이 멈춰도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양손을 깍지 끼세요. 팔을 굳게 펴고요. 가슴 정중앙을 누릅니다. 깊이는 5cm에서 6cm예요.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입니다. 노래 리듬에 맞추면 쉬워요. 비바의 템포가 딱 맞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까봐 걱정되시죠? 하지만 지연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갈비뼈는 나중에 치료하면 돼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법적 보호도 선의의 응급조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효과는 놀랍습니다. 심정지 생존율이 2배에서 3배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핸즈올리 심폐소생술 캠페인 결과죠.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걸 직접 경험했어요. 회사 앞에서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얼어붙었죠. 그분이 나섰어요. 평소 교육받은 걸 떠올렸습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119가 올 때까지 5분간 계속했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대요.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료는 살아났어요. 그분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대요. 잘못하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무서웠대요.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119에 전화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스피커폰으로 듣고 따라하면 돼요. 멈칫하지 마세요. 그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심장이 아프면 아스피린부터 먹으라는 말 들어보셨죠? TV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많아요. 과연 무조건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상적인 예방 복용을 임의로 시작하지 말라고 해요. 미국 심장협회 권고사항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아스피린은 쓸모없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조건부로 유용해요. 심근경색이 강력히 의심되고 알레르기나 출혈 위험이 없을 때요. 의료진이나 119 지시에 따라 160mg에서 325mg을 씹어 먹으면 생존에 도움이 됐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핵심은 조건부라는 겁니다.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상황을 봐야 하죠. 전문가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5번째 팁입니다. 아스피린 조건부 사용 가이드예요. 의료진 지시가 전제입니다. 원리를 설명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요. 피가 뭉치는 걸 막는 거죠. 관상동맥의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진 지시가 있을 때만 하세요. 성인용 160mg에서 325mg을 씹어서 먹습니다. 삼키지 말고 씹으세요. 흡수가 빨라져요.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활동성 출혈이 있어도 금지예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면 위험합니다. 뇌출혈이 의심되면 쓰면 안 돼요. 소화성 궤양으로 출혈이 의심될 때도 금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출혈이 악화될 수 있어요. 생명이 더 위험해지죠.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최근 분석을 보면 단시간 내에 아스피린을 투여한 그룹의 생존 이득이 확인됐어요.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아스피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집에 있던 아스피린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위궤양이 있었죠. 출혈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심근경색도 아니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한 분은 119 전화로 지시를 받았어요. 알레르기도 없고 출혈 위험도 없었죠. 아스피린을 씹어 먹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혈관이 더 막히는 걸 늦췄어요. 병원에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전문가의 판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임의로 먹었어요. 두 번째 분은 지시를 따랐죠. 그래서 강조합니다. 아스피린은 만능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이 아플 때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그들이 물어볼 거예요. 알레르기가 있는지, 출혈 위험이 있는지요. 그때 정확히 대답하세요. 그들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먹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모든 팁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해요. 인터넷 정보만 믿고 행동하면 위험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집에서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분이면 충분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6번째 팁입니다. 집에서 하는 1분 심장 체크 루틴이에요. 원리는 조기 인지가 조기 치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빨리 알아차릴수록 좋아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증상 사요소를 기억하세요. 첫째, 가슴 중앙을 짓누르는 통증입니다.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지기도 해요. 둘째, 식은땀이 나요. 셋째, 호흡곤란과 메스꺼움이 옵니다. 넷째, 불안감과 어지럼증이 느껴져요. 이 중 2가지 이상이면 의심하세요.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참지 마세요. 주의할 점입니다. 30분 동안 지속되나요? 5분 내에 호전이 없나요? 그럼 바로 전화하세요. 특히 새벽이나 퇴근길에 잤다고 합니다. 대한심근경색학회 자료예요. 새벽에 가슴이 아파도 아침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을 깨우기 미안해서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어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지연이 줄어듭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할수록 치료 결과가 좋아져요.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새벽 4시에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체크리스트를 알고 있었죠. 가슴 통증, 식은땀, 호흡곤란 3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가족을 깨웠죠.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아침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6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심장 근육은 이미 손상됐겠죠. 회복이 힘들었을 거예요. 7번째 팁입니다. 길거리나 차 안에서 쓰는 3C 원칙이에요. Check, call, compress죠. 확인하고 전화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생존율을 높여요. 순서가 중요하죠. 방법을 차례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체크해요. 반응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어깨를 두드려 보세요. 대답하나요? 가슴이 오르내리나요?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카의예요. 119에 전화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세요. 주변 사람을 지목해서 부탁하는 게 좋아요. 저기 파란 옷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요.
마지막이 컴프레스입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해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로요. 손 위치는 가슴 정중앙이에요. 깊이는 5cm에서 6cm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바로 압박하세요. 인공호흡이 어렵다면 핸즈올리로 하면 됩니다. 멈추지 마세요. 119가 올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초기 3분에서 4분 내에 압박을 시작하면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소방청 자료입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쓰러졌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참씨를 떠올리면 됩니다. 체크 컬 컴프레소.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자리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세요. 참씨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 말씀이 비슷해요. 처음엔 떨렸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하지만 참씨를 떠올리니까 움직일 수 있었대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다 보니 119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119와 병원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팀이에요. 구급차에서 찍은 심전도가 병원으로 바로 전송돼요. 의사들이 미리 준비하죠. 이게 사전 연결의 힘입니다. 8번째 팁입니다. 119와 사전 연결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구급대가 현장에서 심전도를 찍어요. 병원에 사전 통보를 합니다. 카테터실이 대기하죠. 도착과 동시에 치료가 시작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통증이 시작된 시각을 기록하세요. 정확한 시간이 중요해요. 복용하는 약물 목록을 준비하세요. 질환과 과거 수술 내역도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는 게 좋아요. 응급 상황에서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약 봉투를 사진 찍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절대 자가 운전하지 마세요. 이동 중에 기절할 위험이 있어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119를 불러야 해요. 효과는 명확합니다. 이송과 치료 개시 시간이 단축된다는 국내 보고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료죠. 30분에서 1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사례입니다. 오후 3시 20분에 통증이 시작됐어요. 시계를 보고 메모했죠. 3시 25분에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정확한 시각을 알려줬어요. 복용 중인 약도 보여줬습니다. 구급차에서 심전도를 찍었죠. 병원에 전송됐어요. 도착하니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시 10분에 카테터실에 들어갔어요. 통증 시작부터 50분 만입니다. 만약 정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응급실에서 문진부터 했을 겁니다. 검사 순서를 기다렸겠죠. 1시간은 더 걸렸을 거예요. 9번째 팁입니다. 퇴원 후 4주 회복 루틴이에요. 안전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원리는 2차 예방입니다. 혈압과 지질, 혈소판을 관리하는 거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 5회 20분에서 30분 걷기를 하세요. 염분은 하루 5g 이하로 줄입니다. 가정 기준이에요. 금연하고 절주하세요. 복약, 알람을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걷기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엔 10분부터요. 몸이 적응하면 시간을 늘립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염분 줄이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국물을 적게 드세요. 김치를 물에 헹궈 드시고요. 조미료 대신 허브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다시 오나요? 그럼 즉시 병원에 가세요. 참으면 안 됩니다. 재발일 수 있어요.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입원과 심혈관 사건 위험도가 줄어든다는 종합 근거가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 자료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퇴원 후 이 루틴을 지켰어요. 처음 2주는 힘들었대요. 짠 음식이 그리웠죠. 담배 생각도 났고요. 하지만 가족들이 응원해줬습니다. 4주가 지나니 습관이 됐대요. 6개월 후 검사에서 수치가 다 좋아졌습니다. 퇴원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관리를 잘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119와 병원은 팀입니다. 여러분도 그 팀의 일원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퇴원 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거죠. 그게 팀워크입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응급 준비예요. 응급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10번째 팁입니다. 가족 응급 카드 만들기예요. 한 장이면 됩니다.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원리를 설명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말을 못해도 정보가 말해줍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AU 크기 카드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세요. 질환 목록을 적습니다. 복용하는 약 이름도 적고요. 알레르기가 있다면 꼭 적어야 해요. 주치의와 보호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주소와 건물 진입 안내도 넣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55년 3월 15일 질환 고혈압 당뇨, 복용약 혈압약 당뇨약 아스피린 알레르기 페니실린 주치의 김내과 전화번호 보호자 딸 전화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있음 이런 식이죠. 주의사항입니다. 반년에 한 번 업데이트하세요. 약이 바뀔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 노출을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고 안쪽에 붙이는 게 좋아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119나 응급실 도착 후 의사결정 시간이 단축돼요. 의료진이 바로 파악할 수 있죠. 잘못된 처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어르신이 혼자 집에서 쓰러졌어요. 이웃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죠. 구급대원이 냉장고에서 카드를 찾았습니다. 혈압약을 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페니실린 알레르기도 확인했죠. 병원에 미리 알렸습니다. 잘못된 항생제 투여를 막았어요. 만약 카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족 연락처를 찾느라 시간을 썼겠죠. 약물 정보를 몰라서 위험한 처치를 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첫째, 의심되면 즉시 119입니다. 택시나 자가 운전은 절대 안 돼요. 대한심근경색학회 권고사항입니다. 둘째, 핸즈올리 심폐소생술이에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로 누르세요. 깊이는 5cm에서 6cm입니다. 소방청 자료죠. 셋째, 아스피린은 조건부입니다. 의료진 지시가 있을 때만 160mg에서 325mg을 씹어 먹으세요. 금기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입니다. 넷째, 퇴원 후 4주 루틴으로 2차 예방하세요. 주 5회 걷기, 염분 줄이기, 금연 절주 복약 관리예요. 미국 심장협회 권고입니다. 다섯째, 가족 응급카드로 병원 전후 딜레이를 최소화하세요. 냉장고에 붙여두면 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우리 집 응급카드에 넣을 한 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웃의 안전을 지킵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를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